안녕하십니까. 이것은 패션 콘텐츠인가 과학 콘텐츠인가. 내가 썸네일 찍느라고 10번 넘게 찍은 거 같네. 마음에 안 오글거리는 거.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타고난 사람은 자연스러워 되게. 근데 저같이 이제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는데 여전히 오글거리더라고 모든 사진이. 그래가지고 에이씨 보겠다 마지막 걸로 그냥 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입었느냐 이유가 있죠. 오늘은 패션인가 사이언스인가 소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송승헌 소지섭 얘기할 때 소지섭이 이렇게 뭔가 칭칭 두른 듯한 근데 가변적 패션의 어떤 그 하나의 그건 자기 연출력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소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화 같은 게 그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같이 노력형의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어쨌든 여전히 사진은 10번 넘게 찍고 안 나오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손목 발목 이론의 창시자죠. 왜냐하면은 손목은 자신의 고유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발목은 자신의 고유 핏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옷을 구매하고 또 입고 할 때 기준이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눈에 예쁜 게 그거를 유명한 배우 저 모델 누가 했나 모르겠네. 차승원 내가 아는 배우가 모델이 누가 있지? 김영선이라고 아세요? 모델? 다 예전 배우들 있네. 요즘엔 또 많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그런 모델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 거의 단점이 없죠. 그래서 뭐를 걸쳐도 사실 이쁘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야 너 옷발 잘 받는다 이런 얘기를 빈말로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겠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조금씩 단점들을 이 강점과 약점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기 손목이랑 발목에 맞게 연출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이제 가늘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적이 있거든요. 허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면 허리가 굵어지겠지. 그러나 그거는 타고난 골격상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상체하고 허리하고 이게 너무 똑같아 버리면 그냥 통나무 막 이게 더 넓어지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역삼각형도 비율이 딱 있어요. 황금 비율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되니까는 옷이 펄렁이는 그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약점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크게도 입었다가 나중에는 라인이 들어가면은 그게 잡히는구나 뭐 이런 손목 발목 이런 데 창시자이기도 한데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이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는 소재 때문이에요. 안감 폴리에스터라고 나왔나 확인해볼까? 폴리에스테르를 말하는 거죠. 폴리에스터 안감은 폴리에스터 아니구나. 여기 폴리에스터네. 레온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 바지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요거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당연히 면이고, 면, 모, 폴리에스터. 이 바지는 폴리에스터 플러스 레이온이에요. 레이온 얘기도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가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자연스러운 광택, 그 다음에 이제 그 면도 이것도 약간, 이건 광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지. 재질감은 소재에서 오기도 하고 같은 소재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폴리에스터, 그냥 우리 폴리에스터 여기 써있는 대로 하자. 폴리에스터만큼이나 합성 섬유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섬유로 많이 쓰이는 게 폴리아크릴도 있거든요. 폴리에스터 계열, 폴리아크릴 계열. 아크릴 계열은 좀 지금 계절에 못 입지. 좀 더 추울 때 입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레이온이라고 하는 게 밑에 들어가 있죠. 레이온이나 나일론도 아주 핵심적인 현대사회,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합성 섬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는 입이 아니라 입는 옷은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합성해낸 그런 소재를 쓰고 하죠. 그리고 제가 손목 발목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해. 스윗은 자신의 골격에 어디까지 넓혔다 좁혔다 하는 게 괜찮나,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자신 발목이라고 하는 상징에 의해서. 그리고 색은 자신의 손목에 의해서 어떤 색깔을 요구했다가 조화시키고 어떤 면적으로 조화시키느냐, 이런 건 간단한데, 제가 처음에 막 2, 3년 전에 얘기를 할 때 사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패턴, 무늬들 있죠. 무늬.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건 다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는 어려워. 무늬부터는 계산이 어려워. 소지섭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센스로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무늬에 대해서 요 무늬랑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재질. 소재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소재라고 해도 어떻게 짜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엮었느냐, 이런 것들도 상호 뭐 여러 개 두를 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손목 발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나 시행착오지 뭐, 시행착오. 근데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재를 살펴보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패션에 가까운 얘기도 시행착오를 남길 수 있겠죠.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뼈바늘, 가락바퀴 이런 게 이제 발견되고 하잖아요.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오는 그 시기, 국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 청동기 시기는 언제부터 잡고, 신석기는 언제 잡고, 이런 게 사실 좀. 그리고 고대사 제가 올린 적 있나 없나 모르겠네. 낭랑과 대방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미스터리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늦은 편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중동 부위가 빠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적이 실제로 나오니까 증빙 자료가 나오는 셈이잖아요. 유적이 나오면. 근데 일단은 그런 걸로 뭔가 직물로 옷을 해입기 전에 그건 엄청난 문화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입고 있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없이 헐벗은 상태면은 이 대부분 이제 저처럼 이제 동양 사람 치고 털이 많은 사람도 춥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사피엔스들은 뭘 입었을까? 이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막 이렇게 가리고 그림 그려져 있던데, 그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거 증빙을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 정황상 이제 그 봤을 때 실제로는 동물의 털 요거로 옷을 해 입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유적지가 그런 역사 그런 거 저희 가면은 그런 원시인들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머리 길고 저처럼 수염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털옷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같으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좀 커서 같으면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저 원시시대에 얼마나 좋았을까. 저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놀고. 근데 그때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을 받으면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동물의 그 이 털을 가지고 이제 사실 도구로 이렇게 잘 한 다음에 말려서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옷을 입을 때 주로 안쪽에 입을 수 있는 거 뭐 레이온 계통도 있을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일론 계통의 그 스타킹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고어텍스나 뭐 이제 현대적인 그런 것도 했잖아요. 한 10의 마이너스 7승의 구멍으로 방수가 되면서 발열이 되는, 수증기는 빠져나가고 물 방울은 못 들어오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뭐 이렇게 몇 개, 2개인가 입어본 적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몸에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면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것도 면이고, 빤스도 면이고, 양말도 면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 구두라든지 이 벨트는 가죽이죠. 그리고 이 가방은 인조피혁이에요.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죽을 자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그 전에 청소할 때 한번 그 비춰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죽 자켓 중에서 찾아보니까 몇 개 더 있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하여튼 반반이었어. 반은 진짜 가죽. 처음 20살 때 엄마가 대학생 됐다고 사준 옛날식 가죽 잠바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있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정제된 거,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샀던 거는, 제가 이제 막 그 큰 돈 들여서 이제 안 사고 막 세일하는 거 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가죽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인조피혁으로 이제 좀 스타일 있는 거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스타일 있는 거. 근데 그런 건 인조피혁은 다 버렸죠. 그날 제가 몇 개 입어보고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옷 같은 데에 쓰이는 인조피혁은, 옷이나 뭐 구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구김이 있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이런 데 쓰는 거는 인조피혁은, 그것도 이제 기술 혁신이 이제 앞으로 더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단가가 맞아야 상용화가 되고 잘 쓰일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몇 번 입는 용이더라고. 좀 더 입을 걸.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인조피혁이지만 되게 오래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가 옷이 아니니까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몸에 패션도 패션이고, 그리고 몸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닿는 감촉이나 느낌이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진짜 가죽은 진짜 오래 가더라고. 오래된 가죽 옷들도, 예전 옷들도 오래 가긴 하더라고. 그러나 이제 친환경적으로 뭔가 바뀌어야겠지. 새로운 소재가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물 그 가죽을 이제 입은 이유는 추위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추론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좀 더 과학적인 추론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들이 좀 더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냥이나 전투, 사냥보단 전투가 훨씬 더 무서워. 인간은 한 100에서 150 단위로 전투를 하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근데 이때 보호를,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맷집은 뭔지 아세요? 가죽하고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은 동물은 빤치나 발차기로 싸우는 게 아니면 레슬링으로 싸우는 거야. 빤치나 발차기가 있긴 하지만 주로 치명상은 급소에 대한 칼로 싸우는 거지. 이빨로. 그지? 맹수들은. 근데 나머지 육식동물 중에서도 힘 좋은 동물들은 뭐 그냥 발차기나 이런 거 맞으면 날라 떨어지지만은, 근데 요게 들어갈 때 가죽이라고 하는 놈이 맷집이지, 맷집. 인간의 맷집은 이를테면 동체 시력 플러스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체형이라든지 질량 이런 게 되겠죠. 동체 시력이 좋으면은 눈을 완전히 이렇게, 다운은 언제 나오냐면은, 다운은 그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로들은 대부분. 근데 살짝만 방심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개싸움에서는 눈 뜨고 싸우는 애랑 싸우면은 정말 고통스러움을 맛보게 돼요. 왜냐면 눈 뜨고 싸우는 애 때려도 눈을 뜨고 맞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몸이 코디네이션을 해서 거의 다운이 안 되거나,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제대로 안 보고 싸우는 애들은 살짝 맞아도 다운되거나 정통으로 맞으면 기절해요, 그냥. 그래서 맷집이 인간과 동물과 다른데, 우리가 인간 동물과 함께 어우러 살았을 때는 맷집을 위한 용도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이 가죽이. 우리의 가죽은 너무 연약하거든. 예전에 누구야, 60만 분의 사나이, 60억 분의 사나이가 누구냐? 효드르. 가죽이 약해가지고 맞으면 피가 질질 났잖아요. 다른 기술이 다 좋은데, 얼음 파운딩. 근데 인간은 가죽을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털로 보호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방금 왜 면 얘기를 해요. 안에 면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빤스도 저는 면이에요, 지금. 근데 속옷은 면 쪽도 있고 레이온 쪽도, 레이온도 감촉이 그런 거에 익숙한 분들은 그게 더 익숙해.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동대문이 됐건 아니면 영남 지방이 됐건 그런 데에서 섬유 산업이 막 크던 그런 시기가 제가 막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옷들이 저한테는 더 익숙해서 편한가 봐. 더 좋은 소재가 나와도 면이야. 저는 안쪽은, 몸 안에는 붙는 게 양말이건 뭐건 몸 안쪽으로는 면이 붙어야 편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거 말고 이렇게 진짜로 직물을 이렇게 짜서 한 거는 언제부터일까? 유물 나올 때부터겠지. 바퀴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락바퀴가 이제 실타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거고, 뼈바퀴, 뼈바늘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아마가 처음이었을 거라고 연구자들이 추측을 하죠. 아, 물인가? 아마를 통해서
실을 뽑아내고 그걸로 옷감을 만드는 거야. 대혁명이지. 왜냐하면은 그거는 동물의 맷집을 입은 것은 그 맷집에는 좋았겠지. 어디 전쟁 나고 했을 때도 뭐 돌이 됐건 청동기가 됐건 철기가 됐건 이게 방어막을 일단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실제로 뭐 모피가 따뜻하긴 하죠. 근데 그게 감촉이 안 좋고 딱딱해. 그래서 이제 아마 가지고 살을 뽑아서 몸에 두르게 된 거야. 아마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양잠, 그리고 면직, 모직 이런 것들이, 양잠도 굉장히, 아마가 가장 오래 했고, 그리고 그 양잠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국 같은데, 중국은 이제 뭐 그거를 중국의 최대 그 뭐랄까 수출품이자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지. 아니 중국에다가 뭐를 어떻게 팔어? 거기는 비단 아니면 면으로 다 잘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편을 판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그 자연 섬유들 이제 많이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또 안 나네. 그런 섬유들이 몸에 휘감기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모 같은 경우에는 보온 효과가 참 좋죠. 모 같은 경우에는, 모는 물론 이제 동물 저기 그걸로 하는 거고, 하지만 뭐 깎아서 하는 거니까 털을 깎아서, 저도 어저께 털을 다 깎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자연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국에서 야 모직물, 처음에 모직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면직물을 대량으로 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과 결부가 되면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방적기가 만들어지고, 방직기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도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단순한 기계들은 우리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그걸 했대요. 우리 그 외삼촌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대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이모가, 예전에는 그게 많이 있었잖아요. 몰빵해 주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하고, 엄마랑 이모가 예전에는 뒤에서 외삼촌 저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리고 외삼촌이 저를 엄청 챙겨줬어. 다 표현은 못했어도 이 조카들한테 그 표현이 가는 거야. 사실 형제, 남매, 자매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조카들은 나한테는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19, 20세기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 그때 이제 막 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합성섬유, 그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게 바로 이 바지에 섞여 있는 레이온이죠. 내가 지금 이 정장을 안 보고 나가지고, 방금 보통 정장에 겉이 모고 안쪽이 레이온이 많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레이온의 느낌으로 폴리 가지고 만든 건데, 폴리 가지고는 여러 가지 흉내낼 수 있죠. 모두 흉내내가지고, 모두 흉내내서, 보통 이 직장 초년생들이 전투복으로 많이 입는 것들은, 여기에서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2개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회사 갈 때 입는 그런 곳은, 이런 모로 된 게 좀 관리나 이런 게 만만치가 않고 해서
폴리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시간이 가면은 구별이 확연하게 돼요. 우리 엄마가 제가 처음에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폴리도 괜찮은데 광택이 비슷한 것 같은데 했는데 광택이 완전히 다르고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다가 지금은 모로 된 광택과 폴리로 된 광택을 구별을 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광택 만져보니까 다르네. 레이온이 아니야, 폴리야. 보통은 이 정장, 이거는 지금 이것도 정장인데 제가 밑에를 지금 콤비네이션 뭐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보통의 정장은 레이온으로 처리를 해요. 이 안에 그 레이온이 바로 합성 섬유의 아주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이제 합성 섬유 가지고 단가도 맞으면서 그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거의 한 20세기 정도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했다고 봐야 돼요. 20세기 정도. 19세기 막 이럴 때 초보적인,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져야 일단 그게 상용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레이온은 되게 아주 이게 참 감촉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이런 게 좋단 말이지. 그래서 레이온 같은 게 여기저기 안감으로도 쓰이고 몸에 닿는 부분에 많이 쓰였어. 하여튼 이런 뭐라고 합니까, 남자건 여자건 언더웨어 이런 데도 레이온 계통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레이온이 우리가 보통 합성 섬유하면 레이온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뽑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바로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스타킹이죠. 스타킹. 근데 이제 저는 스타킹을 뭐 신을 기회가 남성분 중에서 스타킹 신고 치마 입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번 세기 후반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우리들끼리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네.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관용적으로 봐야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과한 뭐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학생들이 얘기를 스타킹 중에서도, 그러니까 합성 섬유가 발달을 하면서 어떤 스타킹은 또 입으면은 겨울에도 굉장히 보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론도 굉장히 의류에 여기저기에 쓰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잠깐만, 내가 여기 레이온 나왔고 폴리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폴리. 그러니까 지금 제 바지나 지금 제 이 모로 된, 그러니까 정장은 모로 된 게 이제 정장 주로 이제 잘 입으려면 모로 되는 걸 입어야 되는데, 안쪽에 레이온이 있기도 하고 지금처럼 폴리가 있기도 하지만 정장에도 전투복으로 좀 막 입어도 되는 그런 거는 폴리나 혼방. 지금 제 바지가 혼방인 셈이죠. 폴리하고 레이온 혼방이죠. 근데 모하고 폴리 혼방도 있어요, 정장이. 그런 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사면은 격도 떨어지지 않고 괜찮아. 근데 이때부터 폴리의 시기가 열리면서 폴리에스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여요. 기존에 뭐 면직물이 됐건 아니면은 다양한 마로 하는 게 됐건, 또 왜 생각이 잘 안 나냐, 이렇게 여러 식물에서 뽑아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단가를 맞출 수 있고, 단가예요, 산업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천연 그 섬유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정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광택이랑 저 광택이랑은 다른 거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도톰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카테고리를 레이온도 레이온 안에 여러 가지 비스코 레이온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강점들, 약점들 보완하고 특징들을 살린 것들이 있고, 폴리 그 아크릴 그쪽도, 그건 이제 도톰한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웨터 종류라든지 니트 종류라든지 이런 데에 그 폴리아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합성 섬유로 조금 따뜻하게, 모로 된 그런 스웨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거는 택도 없이 추운데 보온이 덜 되는데, 또 어떤 거는 괜찮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많이 쓰이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왜냐면 그 뒤에 것들은 이를테면은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온 거고, 그 위에 나온 것들은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단가상으로 상용화돼서 입고 있지는 않죠, 많이. 고어텍스는 좀 입지.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됐다고 할 수 있고, 레이온 뭐 이런 것도 상용화가 된 거지. 왜냐면 그게 어디에 쓰인 거였냐면은 레이온, 낙하산에 쓰였어요. 낙하산에 레이온으로 이 낙하산 그 펴지는 부분, 그걸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포클랜드전 에서 이제 그때 이후로 미국의 여러 군복, 이 군복이라고 해서 옷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군화라든지 막 이런 데도 막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옷이 소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물 털 입다가 그 다음에 아마로 시작을 해서 뭔가 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그걸로 직조를 해서 이런 옷들을 만든 거지. 지금은 전투복이, 전투복 지금 저 직장인들이 쓰는 그거 말고, 전쟁에 쓰이는 군복이 아닌 이상 우리가 막 몸에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손목 발목에 의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면 돼, 그죠? 대부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합성 섬유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그래서 뭐 레온이나 나일론 같은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일론이 워낙에 신축성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나일론 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그런 거 저기 할 때.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그 소재로 보는 게 폴리에스터가 많지. 폴리에스터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바지, 그러니까 정장으로 이렇게 다 입게 됐을 때는 이제 모로 딱 되어 있고, 안쪽에 면으로 된 밝은색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그때는 뭐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이렇게 하는 편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콤비로 입거나 아니면 밑에 청바지를 입거나 이럴 때는 좀 달리 하죠. 그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가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죠. 인조피혁이, 움직임이 많은 인조피혁은
떨어져 나가.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은 그 폴리에서 이제 아크릴 쪽으로 가면은 좀 더 따뜻하게, 단가가 맞으면서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모로 된 이런 아크릴로 된 걸 모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단가가 비싸지죠. 그리고 입어보고 따뜻하면은 사시면 돼요. 폴리라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과학적인 거, 나노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막 들어가는 거. 원래 다 이제 그 군에서 많이 쓰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상용화된 것 중에서는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등산복이라든지 이런 거, 수증기는 빠져나갈 수 있고, 수증기는 나노 단위에 가까우니까. 근데 물은 마이크로 단위에 가깝기 때문에 방수는 되고. 이거는 제가 과학 설명, 고어텍스 하면은 나와요, 역사까지. 그래서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봤고, 소재에 맞춰가지고 그 소재들이 다 들어간 옷들을 한번 봄용으로, 겨울용까지 하면은 이제 아크릴이나 모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찍죠 뭐, 겨울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안 꺼져.